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못돼 먹은 친구에게 제대로 한방 날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곧 경사스러운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친구는 피눈물 흘리며 후회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네요. 곱씹어서 생각할수록 고소해서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구를 제대로 골탕 먹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 기억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대학 시절 같이 어울리던 무리 중에 유난히 저를 무시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같이 놀 때는 그냥저냥 괜찮은데 알게 모르게 저를 무시하는 친구였습니다. 티를 전혀 안 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친한 친구들도 왜 저한테 그러냐며 이야기하곤 했어요. 쟤는 왜 툭하면 너한테 그래? 내 말이 솔직히 네가 맨날 아무 말 안 하고 참아서 그래. 너도 참지만 말고 그냥 확 뭐라고 해. 그래야 너한테 안 그러지. 다른 친구들 다 있는데 현아한테만 그러잖아. 그렇지. 현아한테만 그러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수진이가 현아 질투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수진이가 은근히 현아 질투한다니까. 뭐? 수진이가 나를?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날 질투해. 아니야, 질투하는 거 맞다니까. 너 정말 모르겠어? 수진이가 왜 널 질투하는지? 어, 모르겠는데? 수진이가 나보다 더 예쁘고 옷도 잘 입잖아. 뭐가 어떻다고 날 질투해? 집도 더 잘 사는데. 너 정말 하나도 모르는구나? 예전에 수진이가 좋아하던 선배 기억나지? 그 동아리 선배 말이야. 그 선배한테 첫눈에 반해서 너랑 같이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선배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였잖아. 그뿐이야? 솔직히 말해서 수진이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다 수진이보다 현아, 널 마음에 들어 했어. 수진이는 다 좋은데 현아, 너보다는 얼굴이나 몸매나 부족하잖아.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투심도 생기고 자격지심도 생긴 거지. 그래서 너한테만 유독 그러는 거야. 저번에는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보다 못 살고 공부도 못하는데 왜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진이는 저를 많이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었는데 상황이 참 야속하게도 수진이와 제 사이를 좋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수진이가 좋아하는 남자들 모두 수진이보다 저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런 탓에 수진이는 자격지심이 생겼고 계속해서 자신이 더 낫다는 걸 과시한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수진이가 저를 무시하고 자격지심 부려도 그러려니 이해하며 넘겼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졸업 후 직장에서 바쁘게 사회생활하며 보내는데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뭉치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야, 말도 마. 일하느라 바빠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 너희 직장 생활은 좀 어때? 할만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정신없이 근황을 나누며 이야기하는데 저 멀리서 수진이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얘들아, 안녕. 그동안 잘 지냈니? 와, 이게 누구야? 양수진 아니야? 그런데 이 기집애 봐.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옷이며 가방이며 명품으로 쫙 빼입고. 오랜만에 만난 수진이는 대학 시절처럼 그대로였습니다. 금수저는 아니지만 우리 멤버 중 유일하게 여유 있는 집안 자식이었어요. 그걸 본인도 잘 알기 때문에 한껏 과시하며 뽐내기 좋아했습니다. 사회인이 되고 나니 그 모습을 더 과하면 과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수진이는 자리에 앉으면서 모여있는 친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하며 자신을 더욱 과시했습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런데 너희는 어쩜 대학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니? 정말 반갑다. 그런데 현아, 넌 옷이 그게 뭐야? 너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 안 해? 만만하게 생각될 것 같은데.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입는 옷이랑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들이 곧 너를 말하고 다닌다는 거 몰라? 너 사회생활 힘들지?
그게 다 네가 하고 다니는 꼴이 만만해서 그런 거야. 나처럼 잘 갇혀있고 있으면 크게 건드리는 사람 없고 얼마나 존중해주는데? 하긴 뭐 현아, 너는 집안 사정도 어려우니까 나 따라하려면 힘들긴 하겠다. 괜히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 뱁새 꼴만 나지. 대학 졸업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수진이는 참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없는 직 자식이라며 제 행색을 무시하고 나섰어요. 친구들은 그런 수진이가 밥맛 없다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느라 바빴습니다. 솔직히 저도 기분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수진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 생각되기도 했고 괜히 발끈하고 나섰다가 자격지심 부린다면 똑같은 사람 취급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친구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술도 한 잔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황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러자 수진이가 잘난 체하며 치고 나왔습니다. 남자 외모 스타일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돈이야. 남자는 곧 능력이라고. 미래를 생각하면 맞긴 맞는 말인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젊잖아. 잘생긴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싶지 않아? 얼굴 잘생겨서 뭐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그거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야. 남자는 무조건 돈 많은 남자가 최고야. 우리 집은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선자리를 알아봐 주시네. 주말마다 능력 좋은 남자들 만나서 선보느라 피곤해 죽겠어. 와, 수진이는 우리랑 클래스가 다르네. 돈 많은 남자 잘 만나서 나중에 엄청나게 호강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막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당연하지. 난 너희랑 결혼할 남자 능력치가 다르잖아? 너희는 평범한 일반 남자 만나겠지만 난 아니지. 그런데 현아야, 넌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면 평범한 일반 남자도 만나기 힘들 수 있어. 여자도 능력 좋으면 어느 정도 수준 맞는 남자 만날 수 있을 텐데 네가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현아, 넌 남들보다 몇 배로 더 노력해야겠다. 집 잘 살고 잘난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제 입으로 뻔뻔하게 말하면서 절 은근히 깎아내리니까 친구들은 저보다 더 수진이를 안 이뻐했어요. 저는 같이 동요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웃으며 별 대답하지 않았는데 저 대신 속 뒤집힌 표정으로 수진이를 재수없어 하는 친구들을 보며 대리만족했습니다. 오죽하면 수진이 없는 카톡방에서 난리가 날 정도였어요. 야, 뭐야. 저기 집에 누가 불렀냐? 내 말이 그냥 우리끼리 모이자니까 재수없는 계집애까지 다 불렀어. 저것도 지 자랑만 늘어놓는 거 봐. 어우, 재수없어. 어머, 얘들아. 미안, 내가 불렀어. 뭐? 현아, 네가? 야, 넌 속도 없냐? 투커만 더 무시하고 트집 잡지 못해서 안달인 애를 뭐가 예쁘다고 불렀어. 뭐 어때? 난 상관없는데.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같이 놀던 멤버인데 빼놓고 부르면 좀 그렇잖아. 누가 대학 시절에 같이 놀던 멤버야? 우린 싫은데 놀 친구 없어서 지가 낀 거지. 쟤 저렇게 재수없어서 좋아하는 애들 하나도 없었잖아. 은근한 왕따, 은따였지. 다음부터는 쟤한테 연락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만나서 놀자. 진짜 밥맛 떨어져서 짜증나. 이렇게 온 거 어떡해. 이번엔 참자. 그래도 허세 쩔어서 잘만 구슬리면 돈 펑펑 잘 쓰잖아. 그냥 우리 밥값이나 다 계산하라고 해. 수준이 없는 카톡방에서 친구들은 돌아가며 재수없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수진이는 계속해서 허세 충만한 말을 늘어놓았고 절 무시하는 말을 계속 뱉어냈어요. 친구들은 일부러 비싼 음식을 시키며 수진이가 다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수진이는 계산서를 보면서 코웃음 쳤어요. 그래, 이까짓 거 뭐 얼마나 한다고. 너희 월급으로는 부담될 테니까 내가 계산할게. 이왕 내가 사는 거면 더 비싼 거 먹을 거 그랬다. 너희 못 먹어본 고급 요리나 먹었으면 좋잖아. 안 그래, 현아야? 너 그런 거 못 먹어봤을 거 아니야. 난 이런 싸구려 음식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던데. 현아, 넌 어쩜 그렇게 잘 먹니? 저를 무시하거나 말거나 대꾸하지 않고 그냥 살짝 웃어줬어요. 친구들은 다신
수진이를 부르지 말자며 따로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에는 그냥 얻어먹은 것으로 재수없는 값을 대신하자고 웃고 넘겼습니다. 우린 그렇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고 평소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주 연락하지 않던 수진이에게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별건 아니고 너한테 부탁 하나 좀 하려고.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없지? 주말에? 어, 뭐 약속된 일정은 없는데 왜? 그래? 그럼 잘 됐네. 너 나 대신 선 좀 봐줘. 뭐 선? 야, 내가 무슨 선이야. 왜? 너한테 나쁜 거 없는데. 선을 봐보는 것도 어찌 보면 너한테 좋은 경험 아니겠니? 네가 집안이 괜찮기라니, 능력이 좋기라니, 나중에 누가 선자리를 마련해 주겠어?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경험일 텐데 내 덕에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잖아. 내가 저번에 말했지? 주말마다 선 보러 다니느라 바쁘다고. 이번 주말에 선자리가 많이 잡혔는데 도저히 다 못할 것 같아서 나 대신 좀 나가달라고 전화했어. 어때? 웬일로 전화해서 제게 선자리를 주선해주나 했더니 본인이 다 나갈 수 없으니까 만만한 제게 전화해서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탁하는 자세가 참 아닌 듯 했습니다. 제 배경을 무시하며 인신공격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엮였다가는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끈질기게 계속 나가보라며 절 재촉했어요. 아, 글쎄, 이게 너한테 흔한 기회가 아니라니까? 나중에 선 보고 싶어도 죽어도 못 보는 거라고. 후회하지 말고 인생 한번 배운다 생각하고 나가봐. 혹시 알아? 네 마음에 드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지? 사람 일 모르는 거다, 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봐. 알겠지? 나 그럼 네가 나오는 줄 알고 전화 끊는다. 장소랑 시간은 문자로 넣어줄게. 거절했으라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본인 대타로 선을 보라고 하니 참 황당했어요. 저는 그 뒤로 어려울 것 같다고 몇 번 더 연락했지만 나중에는 되레 화를 내더라고요. 이미 약속 다 잡아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저리 날뛰며 화를 내니까 도무지 어쩔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그 주 주말에 수진이를 대신해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선 보러 오신 분 맞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연아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선이라 제법 긴장하며 갔습니다. 나름 옷도 깔끔한 것으로 신경 썼고요. 호텔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 가니 남자 한 명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 보러 온 사람이길래 조심스레 확인차 물어봤고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 제가 좀 일찍 와서 미리 커피를 시켜놨어요.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고민도 좀 했는데 아무래도 제 것만 시키는 것보다는 같이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여기 커피 말고 다른 것도 괜찮거든요. 아니에요. 저 커피 좋아해요. 상대남은 저를 대하는 태도와 말에서 모든 게 매너로 가득했습니다. 거기다 대화 코드도 잘 맞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그의 미소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듯 편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 덕에 잔뜩 긴장했던 저는 편하게 평소 모습으로 그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종원 씨는 선본 경험이 많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처음 본 현아 씨보다는 많겠네요. 네. 근데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종은 씨는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심장이 튀어나갈 것처럼 떨렸는데 이상하게 종은 씨랑 이야기 나누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다 종은 씨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매너가 참 좋으세요. 와, 첫 만남에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니 참 감사한데요? 감사하긴요. 사실인데. 감사합니다. 참, 현아 씨는 지향하는 남자형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선을 몇 번 보니까 여성분들이 주로 능력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중요하긴 하죠. 아, 글쎄요. 사실 제가 제대로 된 연애를 잘 하지 못해봐서 뭐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저랑 대화가 잘 통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나 취미가 잘 맞는 사람이 더 좋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팔자 핀다고 하던데 저는 팔자 피는 것보다 평생 함께 살 사람과 재미있게 오순도순 살았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다 능력 위주로 말하거든요. 그럼 현아 씨는 능력 있는 남자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뭐 능력 있으면 좋게 하겠죠.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둘이 같이 살면서 지장 없을 정도만 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주는 행복보다 둘이 같이 부대끼며 집 키워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제가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에 내세울 것도 없어서 그런지 잘난 남자 만나면 미안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제 분수에 맞는 사람을 만는 게 맞으니까요. 현아 씨가 말한 대로 사는 것도 행복할 수 있겠네요. 괜찮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저를요? 네. 이상하게 현아 씨한테 호감이 생겨서요.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물론 현아 씨만 괜찮다면요. 친구의 말처럼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만남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상대방은 계속해서 저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보통 선을 보는 사람들은 서로의 집안 배경과 스펙을 따져서 결혼으로 이어지잖아요.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므로 되려 시간 낭비하실 거라며 말렸지만 상대방은 균염치 않아 있습니다. 본인도 크게 잘난 것 없다면서요. 정말 만남을 이어가도 괜찮을까 잠시 고민도 했지만 한편으로 싫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더 만나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번호를 교환하고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요. 종종 만나서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썸탐에서 몇 개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제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네? 결혼이요? 네. 현아 씨가 놀랄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한다면 현아 씨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아 씨는 제가 사는 세계와 참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그동안 내가 만난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단 뜻이에요. 그래서 현아 씨한테 더 마음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만난 건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이 있었고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면 결혼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현아 씨의 생각이 더 중요하겠죠.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다가 결혼해도 좋아요. 맞선 남은 멈칫하는 제 마음을 계속해서 끌어당겼어요. 예고 없는 청혼에 놀란 건 사실이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싶을 만큼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지친 일상에 행복한 설렘을 준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과 같이 있는 나날이 기대되어 저는 그 청혼을 수락했습니다. 대신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한 듯해서 결혼 날짜를 여유 있게 잡고 그동안 같이 준비하면서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양가 집안에 어떻게 인사드릴지 이야기 나누는데 남자친구가 뭔가 머뭇거리면서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뭐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그게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뭔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이 놀랄까봐 망설여지네. 진작 말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뭔가 속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계셔. 난 아버지 대신해서 회사를 이어갈 후계자고. 뭐? 외국계 회사이긴 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법한 회사야.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속이려는 마음은 없었어.
자기는 능력이며 집안이며 좋지 않다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데 괜히 말했다간 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까봐 걱정됐거든. 우리 선 봤을 때 자기가 그랬잖아. 자기도 잘난 거 없다고. 그건 맞아. 나 특별히 잘난 거 없어. 우리 아버지가 능력 있으신 거고 아버지 회사잖아. 난 아버지 덕에 여유 있게 자란 것뿐이야. 부모님 잘 만난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해. 남자친구가 해주는 이야기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야기에 까무러치게 놀라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 아버님은 외국인이셨고 남자친구는 혼혈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외국에서 회사를 하나 키우셨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알만한 회사로 성장한 것이었죠. 한순간 남자친구와 저의 신분 차이를 직시하게 되니 혼란스러움은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자기랑 나랑은 집안 환경부터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 자기 부모님이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텐데. 남자친구는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지켜보다가 웃으며 따스하게 안아줬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부모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셔. 처음에는 우리 집안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나보라며 여러 선자리를 만들어주셨지만 헛된 짓이란 걸 알게 되신 것 같아. 자기를 만나면서 달라지는 날 보고 엄청나게 좋아하셨거든. 거기다 돈보다 서로의 가치를 믿고 행복을 꿈꾸는 자기가 참 순수하고 예쁘다고 하셨어. 나 역시 같은 마음이고 내가 자기 이야기 많이 해드렸거든. 좋은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 누구보다 우리 결혼 응원해 주시니까. 다행히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들은 건데 돈 욕심 많고 허영심 가득한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 집안과 사돈 맺으려 선을 주선하면서 경험하셨다고 해요. 남자 돈 밝히는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결혼 준비는 문제없이 진행됐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저녁을 살 테니 만나자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결혼 소식을 발표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제가 사봐야 얼마나 대단한 걸 사겠냐며 보나마나 싸구려일 텐데 본인은 다른 거 먹고 오겠다고 먼저 만나서 먹고 있으라고 했어요. 뭐야 무슨 일인데 현아 네가 저녁을 다 산다고 그래?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게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사귀기로 했어? 자세한 건 수진이 오면 이야기할게.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뭔데 그 기집애 오면 말해. 너 뭐하러 그 가시나까지 불렀어? 그 재수없는 년. 오늘도 봐. 기어이 지는 다른 거 먹고 오신단다.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야. 수진이도 꼭 들어야 하는 말이라서 그래. 어떻게 보면 수진이 덕이 커서. 뭐야 뭔데 그 가시나 덕이 왜 크대. 궁금해 죽겠네. 세상 꼴보기 싫은데 궁금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무슨 소식이냐며 궁금해했지만 수진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니 마침내 수진이가 등장했습니다. 얘들아 안녕. 너희는 여전히 그대로구나. 특히 현아 너. 여전히 그 싸구려티 잔뜩 나는 스타일 참 여전해. 왔어? 안 그래도 다들 수진이 너 기다리고 있었어. 날? 왜? 내가 수진이 너 오면 모두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거든. 아, 그래? 하긴 네가 웬일로 없는 지갑 열어서 저녁 산다고 했어? 무슨 일인데 모이라고 한 거야? 실은 너희들한테 깜짝 발표할 게 하나 있어. 그 전에 수진이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서 다 같이 보자고 한 거야. 수진아, 고마워. 그때 네가 대신 나가보라고 한 그 선짜리 말이야. 나 거기서 참 좋은 사람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우리 내년에 결혼해. 결혼? 제 예상대로 친구들 모두 결혼 소식에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에 관한 궁금증을 잔뜩 담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현아 네가 결혼한다고? 누구 생긴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네. 아니 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인데? 생긴 건 어때? 잘생겼어? 야, 빨리 좀 말해봐. 대체 누구야? 야, 우리 중에 현아가 먼저 결혼하는 거네. 결혼 생각 없는 줄 알았더니 의외다. 어쨌든 축하해, 현아야. 그런데 그 와중에 수진이는 다른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콧방귀 끼며 비웃더라고요. 뭐야? 난 또 뭐라고? 내가 저번에 나 대신 선보라고 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얘들아, 부러워할 거 없어. 끼리끼리 만난 거니까. 내가 참, 전부터 느낀 거지만 우리 현아는 없는 집안에서 자라 그런지 참 소탈해? 남자 재력을 하나도 안 본다니까. 뭐 너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 남자 거지야. 완전 빈털터리.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게 뭔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니?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어머, 너 혹시 그 남자랑 사고 쳐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좀 미안하네. 그 남자 별 볼 것 없어서 선보기는 싫지만 아빠가 부탁받은 거라면 꼭 나가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부탁한 건데 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상대해야 하는 거잖아. 수진이의 말에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해졌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는 말을 뱉어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친구들은 달랐어요. 평소대로 하면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수진이를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이번에는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야, 수진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그래, 결혼 소식 발표하는 건데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맞아.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어머, 너희 좀 웃긴다. 지금 현아 편 드는 거야? 누구 편이 어딨어. 네가 말을 좀 심하게 하길래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말 잘못했다는 거야? 내 말이 뭐가 심한데? 다 사실이잖아.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왜 너희가 난리야? 기분 나쁘면 제가 직접 이야기했겠지. 야, 너 말 좀 해봐. 얘네처럼 내 말이 뭐가 기분 나빠? 아니야, 나 괜찮아. 기분 나쁘지 않고 되레 수진이 너한테 고맙기만 한걸. 거봐, 본인이 괜찮다잖아. 그리고 수진아,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 네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내가 결혼하는 사람 거지 아니야. 너희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유명한 회사 후계자야. 아버님이 회장님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날 보고 신데렐라 같다고 하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대표 아들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확인해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수준이었다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남자가 꼴에 있는 척하고 싶어서 널 속이고 있던가. 아니야. 내 남자친구 회사 대표 아들 맞아. 직접 집에도 찾아가 봤는걸. 수진이 너도 봤으면 깜짝 놀랐을 거야. 집이 상상도 못할 만큼 좋더라. 어쨌든 수진이 네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참 고마워. 아참, 청첩장 나왔거든? 이거 너희들 먼저 줄게. 축의금은 괜찮으니까 와서 축하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 수진이는 제 손에 들린 청첩장을 거칠게 빼앗아 가더니 눈을 부라리며 안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기막혀 했어요. 말도 안 돼. 네가 이렇게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이게 말이 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이거 몰래카메라니? 어떻게 네가 재벌 남자를 만나고 이런 고급 호텔에서 결혼하냔 말이야. 나보다 못한 네가 뭐가 잘나서 이런 남자를 만났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분명 이 계집애가 나 연명이라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너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볼 테니까 어디 한번 두고 봐. 수진이는 혼자서 잔뜩 성질을 부리며 손에 들린 청첩장을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서 씩씩거리면서 음식점을 나갔습니다. 우리만 남게 되니 친구들은 그제야 수진이 욕을 편히 나누었죠. 쟤는 대체 너한테 왜 그래? 왜기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마다 다 현아 좋다고 하니까 열등감 오지게 터지는 거지. 내가 남자라도 현아 좋아하겠다. 능력이면 집안이 잘나면 뭐해? 심보가 못돼 처먹었는데. 현아, 신경 쓸 거 없어.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야. 너 이참에 저 계집애보다 확 신분 상승하는 거잖아? 앞으로 저런 거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어깨 쫙 펴고 살아.
그래, 좋은 이야기 하는데 분위기 깨고 난리야. 신경 쓸 거 없어, 현아야. 아무튼 결혼 정말 축하해. 친구들 모두 저의 결혼 소식을 반가워하며 온 마음 다해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정작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잔뜩 화만 내니까 난처했어요. 괜히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예비 신랑과 저를 이어준 장본인이잖아요. 좋게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런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수진이가 아주 대박적인 깽판을 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건물 1층에서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살펴보니 익숙한 인물이 종이를 사방에 뿌리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고 옆에서 경비 아저씨가 힘들게 말리더군요. 아이 아가씨,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남의 남자 빼앗은 패람치한 같은 년이 여기서 일하는 게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꼴이 살랑거리면서 남의 남자 가로채가는 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여기 제 친구란 년이 글쎄 돈 많은 남자한테 눈이 뒤집혀서 제가 결혼할 사람을 가로챘어요. 보나마나 반반한 얼굴이랑 몸매 믿고 들이댄 것 같은데 아주 남의 남자 꼬시는 거 하나만큼은 대학 시절부터 유명했다고요. 이렇게 못된 년이 글쎄 여기서 멀쩡히 일하게 두면 안 되죠. 당장 나오라고 하라고. 여기 사진 있으니까 어떤 년인지 구경하고 가세요. 여기서 이런 거 나눠주는 거 불법이에요.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요 대체? 경비 아저씨는 좀 빠져요. 싸구려 같은 친구년한테 남자 빼앗긴 내 기분을 아저씨가 알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방해하냐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괜히 아무 잘못 없는 경비 아저씨에게 진상짓하며 제 욕을 하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놀라서 쳐다보고 서 있는 저를 발견했고 냅다 뛰어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야, 이 뻔뻔한 년아. 남의 남자 가로채놓고 뭐 결혼? 네가 감히 내 남자랑 결혼해? 이 미친년아. 아이 수진아 왜 그래? 이거 나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긴 왜 이래? 네가 내 남자 빼앗아 간 거 잊어? 너 같은 년이 한 짓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지. 돈 많은 남자가 그리 좋냐? 그래서 친구랑 결혼할 남자를 빼앗아 간 거야? 더러운 년아? 수진이는 계속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고 저는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달려드는 수진이를 온 힘을 다해 밀쳤습니다. 뻔뻔한 년! 남자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그만해!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내가 네 남자를 빼앗았다니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내가 언제 네 남자를 빼앗았다는 거야? 너 설마 너 대신 맞선 본 걸로 이래? 너 대타로 나갔다가 그 남자랑 잘 돼서 결혼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냐고. 왜? 그 남자가 돈 많고 재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남의 직장에서 행패 부리는 거니? 그동안 네가 아무리 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해도 나 그냥 좋게 웃어넘겼어. 왜 그런 줄 알아? 네 말대로 능력 없고 가진 것 없어서가 아니야. 아무 이유 없이 네가 괴롭혀도 되는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난 단지 너랑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같이 지낸 친구였으니까 거기다 넌 내가 결혼할 사람을 이어준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는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짓 다 이해하고 없던 일처럼 묻으려 했어. 진심으로 너한테 고마워했다고. 그런데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맨날 아무 말 못하고 당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래서 남의 직장까지 와서 이런 막말하는 널 이해하고 참아줄 것 같니? 웃기지 마.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는 건데 너야말로 참 뻔뻔한 년이야.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순거지인 줄 알고 나한테 네가 볼 맞선 떠넘긴 거잖아. 없는 것들끼리 끼리끼리 만나서 놀아봐라.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있는 집 자식이라니까. 왜? 배 아파? 부러워 죽겠어? 그래서 내가 네 남자 빼앗아 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돼도 여기서 일하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건 선 넘는 짓이잖아? 뭐? 인연 봐라. 잘 사는 집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아주 기세 등등이다. 내 말에 토도 못 달고 웃던 년이 어디서 잘난 척이야? 애초에 그 남자는 내가 선볼 남자였어. 네 년이 가로채도 될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거지 같은 네가 넘봐? 거지는 당신 같은데? 뭐?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랑 같이 고개를 돌리니 남자친구가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수진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어떻게 왔냐고 물었고 남자친구는 일이 일찍 끝나서 저와 저녁을 먹으려고 회사까지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 난리통을 보게 된 거죠. 남자친구는 제 옆으로 와서 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보며 그 누구보다 차갑게 날카롭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같은 인성을 가진 여자 혐오스럽습니다. 본인이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본데 당신 같은 여자가 때로 들이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침 한 번 뱉고 욕만 할 뿐이죠. 뭐? 넌 뭔데 끼어들어? 접니다. 당신이 빼앗겼다는 남자가. 그런데 저 압니까?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나요? 그쪽이 본인 대신해서 대타로 친구 보내놓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지금 그쪽 꼴 되게 추합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니까 배알이 꼬여서 일어나 본데 그거 열등감으로 진상 피우는 겁니다. 이럴 시간에 인성이나 올바르게 잡으세요. 그게 그쪽한테는 훨씬 이득일 겁니다. 누가 당신 같은 막대 먹은 여자를 만나고 싶겠어요? 아마 그날 예정대로 그쪽이 나왔다면 저는 절대 당신 같은 여자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남 핑계 대지 말고 본인 행실이나 바르게 고치세요. 괜히 내 여자한테 말도 안 되는 오명 씌우지 말고. 자기야, 괜찮아. 앞으로 저런 사람은 미리미리 쳐내. 사람은 정으로 곁에 두는 게 아니야. 놀랐을 텐데 어서 가자. 아참, 오늘 일은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 통해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죠. 폭행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웃기시네. 저딴 거한테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훼손이야? 내가 그런 거로 쫄 것 같아? 남자친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회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친구를 안 입겁게 쳐다봤어요. 좋은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니 친구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딘가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일이 있고 난 뒤로 우린 변함없이 행복하게 결혼 준비하고 곧 있으면 부부가 됩니다. 남자친구는 친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정말 고소를 진행했고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엄청난 금액에 작아진 친구는 제게 미안하다며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대신 저는 앞으로도 친구 사이로 좋게 지내자고 했어요. 남들은 그런 년과 무슨 친구냐며 욕하겠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계속 곁에 친구로 두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과시하려고요. 그럼 수진이는 얼마나 배 아파 죽겠어요? 생각만 해도 고소하네요. 이렇게 그동안 당한 서름을 갚아주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